어떻게 하세요? 그게 이상형이야. 맞아. 신기하게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한테.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 제목부터 한번 볼까? 충돌과 안전입니다. 충돌.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딪히는 거죠. 충돌과 안전. 어떻게 하면 덜 다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충돌을 할 때 얘들아, 내가 지나가다가 축구를 하다가 다른 선수랑 다른 사람이랑 머리가 부딪혔어. 근데 물론 안 부딪히면 안 다치겠지. 그렇죠? 같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덜 다칠까? 이런 걸 좀 공부하는 거예요. 충돌, 어떤 게 부딪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받는 힘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렇죠? 물론 느리게 충돌하거나 그러면 너무 단순한 건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은 속도로 갔는데도 얘 조건에 따라 상대방 조건에 따라서 내가 아프게 느낄 때도 있고 덜 느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폰지에 부딪혔어. 땅 하고 그러면 좀 덜 아프지만 시멘트에 부딪히면 좀 아프겠죠. 난 똑같은데 내가 같은 질량의 머리로 같은 속도로 가서 딱 부딪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덜 다칠까? 요걸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안 부딪히거나 천천히 느리게 부딪히면 당연히 덜 다치는 거 알고 있죠. 이런 단순한 거 말고 같은 조건일 때 어떻게 하면 더 다칠까? 이런 걸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충돌과 안전 단원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좀 배울 건데요. 자, 1번 운동량을 순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운동량. 자, 두 번째는 운동량이 변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해요. 이 수학으로 따지면은 뭐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이런 거죠. 나중값에 처음값 빼준 거, 차이값, 그렇죠? 차이값. 다른 말로는 차이값이죠. 차이값. 그걸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새로운 걸 좀 배울 건데요. 충격량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충격량. 그 다음에 이 힘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충격력. 그래서 력과 량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충격, 력 이런 것도 이제 관계들을 좀 배우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갈 건데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충돌하는 시간. 어떤 사람이 유리컵을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점점 중력 때문에 빨라지다가 닿은 순간 속도가 이제 0이 돼버리죠.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어느 순간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그렇죠? 자, 스펀지에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점점 빨라지다가 스펀지에 닿는 것부터 좀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0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시멘트 바닥에서 속도가 0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스펀지에서 컵이 속도가 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시멘트는 딱딱하니까 순간적으로 밀고 못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는데 스펀지를 밀고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훨씬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카메라 이제 물리학자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초고속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비싼 카메라 1초에 2만 장을 찍는 비싸요 이런 카메라는 1초에 2만 장 찍는 카메라를 가지고 의뢰를 했어. 그래서 딱딱한 유리창에다가 우리 동전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 물체의 운동이 날아가다가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튀어나오는데 운동이 변했죠. 운동이 변하려면 힘을 받아야 되거든. 힘을 받으려면은 유리창에 허공에서 힘을 못 받아 유리창으로부터 유리에 붙어있는 순간 동안 힘을 이제 주고받게 되거든. 그래서 얼마의 시간 동안 이게 붙어가지고 힘을 받고 있을까? 그래서 2만 장 중에서 몇 장 정도 붙어 있을까? 붙어 있는 그 필름의 개수, 그 개수가 이제 힘을 받는 그 힘의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2만 장 중에서 5장 정도가 붙어 있어요. 5장. 5장. 2만 장에 5장 붙어 있으니까 1초를 2만이라고 했을 때 5장이면 약 4,000분의 1초 동안 물체의 운동은 짧은 시간 동안에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력처럼 떨어지는 동안에 힘을 쭉 받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물체들이 충돌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꽝 하고 물론 차체가 움직이고 공기가 진동을 해서 꽝 소리는 오래 들려 우리한테 꽝 하고 하지만 실제로 충돌한 애들은 짧은 시간 동안 빡 떨어져 나와 버립니다. 얘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힘을 좀 덜 받고 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애들이 충돌해가지고 힘을 안 받을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제 충돌 시간이라고 불러요. 충돌 시간. 이 충돌 시간은 뭐랑 관계이냐면 재질하고 관계가 있는데 딱딱한 물체, 예를 들어서 딱딱한 유리와 유리가 부딪히면은 충돌 시간이 좀 짧습니다. 스펀지 공 같은 경우는 쑥 들어가 쑥 모양이 변하면서 이렇게 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길어져서 10배 이상, 20배 이상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돌 시간은 뭐랑 관계가 있냐? 재질에 딱딱한 정도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처럼 물렁물렁하다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애들은 시간이 오래 길게 쑥 변하고 딱딱한 쇠공이나 자동차 딱딱한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빡 떨어져 나와버립니다. 얘들이 자 생각보다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 나도 한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차에도 다쳐봤고 어릴 때 육교 아래쪽에 뻔히 육교로 올라가면 되는데 밤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나보다 한 살 어린 조카가 육교로 나보다 멀리 쭉 가서 너는 거기 올라가서 내가 더 빨리 갈 걸? 그리고 밑에 쪽으로 무단횡단 하다가 택시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막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적이 있었거든 어릴 때.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도 잠을 자다 보면은 트라우마 같은 것도 아니고 어떤 날 몸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악몽을 꿔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밤중에 자는데 차들 지나가는 소리가 웅 하는데 오토바이 소리 들리고 막 그러거든. 근데 소리가 너무 커. 귀청이 아플 것처럼. 그러니까 소리는 없어 실제로. 머릿속에서 귀가 터질 것 같아 고막이. 엄청 이게 고통스러워. 너무 소리가 크니까. 우왕 하고 머릿속에 그냥 소리가 꽉 차 진짜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막 식은땀 흘리다가 너무 힘들어. 나 깨면은 이게 내가 이런 꿈을 왜 꿀까? 1년에 한 번씩은 꾸고 있거든.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그래서 아직도 왜 꿀까? 나는 이제 어릴 때 교통사고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고 상상을 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은 없어. 어쩌다 한번 뭐 꾸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지우고자 하는 경우는 없어. 이게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요령이 생기더만 이게. 그래서 그 순간 딱 꿈이 오면은 꿈속에서 내가 알아 꿈인 걸 이걸. 그래서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막 그 머릿속으로 컨트롤해 마인드 컨트롤을. 그래서 소리가 이게 아니야. 전에는 이제 귀가 아플 정도로 이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소리가 커졌는데 이거는 들리는 소리가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꿈이 깨지도 않아 또. 희한해.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가 안 아치 요즘에는 몇 년 동안에는 머리가 이제 안 아플 정도로 제어갈 정도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주 꾸는 꿈은 아니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꾸고 있는데 꾸준하게. 신기합니다. 우리 안 좋을 때는 뭐 1년에 한 2번, 3번 꿀 때도 있어요. 몸이 굉장히 몸살이 걸리거나 뭐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리고 아직은 올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도 안 껐거든. 작년에도 안 껐던 거고 한 1년 걸렸다 드디어. 이러다가 지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1년에 몇 번씩을 껐어요. 계속 이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재활하게 되면서 점점 안 꾸게 되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아도.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뭐가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막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한번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는 살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 어떤 공부가 어렵다. 이 한 번 딱 머릿속에 박히면은 웬간해서는 그걸 없애기는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힘들겠지만 입시생들이 그럴 때는 무조건 이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가 한번 거기에 순응을 해봐. 그래 어려워 나한테. 그래 어쩔 건데 어려워. 하지만 이거는 공부라고 하는 건 극복하는 문제지.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고 두게 돼서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쉬워지진 않아요.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하는 느낌이 있지만 그거를 계속 한번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도전을. 어느 순간 쉬워질 때도 있고 뭐 계속 평생 어른이 돼서도 그 과목은 어렵다는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데 나는 이제 딸하고는 대화가 쉬운데 아들하고는 좀 어려워. 한번 어긋나니까 이거 참 곤란하게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어려운데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이 공부뿐만 아니고 어른이 돼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길 텐데 항상 도전 한번 해보세요. 나도 같이 한번 해볼게. 알았죠? 그래서 물론 이 선생님이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보다 가르칠 정도 조금 지식을 많이 아는 거지 많이 알진 않아 인생에 대해서.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인생 처음 사는 거잖아.
선생님도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거야. 두 번, 세 번째가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데 단지 먼저 살았을 뿐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경험이 다르듯이 선생님 경험도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보다 태어나기 전부터 뭐 가졌던 옛날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옛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처음에 볼 때는 쟤가 왜 저러지 그랬는데 걔 사람 가정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나라고 해도 크게 다질 않겠다 하는 뭐 이게 이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럼 잠깐 볼까요? 이제 우리 인생도 그런 거고, 자, 물체들은 뭐 생각을 안 하지만 이놈들이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뭐 딱딱한 거에 부딪혔다, 물렁물렁에 부딪혔다, 그렇죠? 이 물체가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어떨 때 더 아플까? 딱딱한 거에 부딪힐 때, 물렁물렁한 거에 부딪힐 때. 예, 딱딱한 거 아픕니다. 그럼 물렁물렁한 거는 다른 말로는 속도가 이렇게 이제 변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좀 길다 이런 걸 충돌 시간이 길다고 할까요? 아니면 짧다고 할까요? 딱딱한 거는 충돌 시간이 짧은 것이고 물렁물렁한 건 충돌 시간이 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시간이 뭐냐면은 그 물체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 그 시간까지 있잖아. 아까 시멘트 바닥이나 뭐 침대 떨어지거나 스펀지 떨어지거나 각각 시간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물렁물렁한 물체들은 어떤 물체의 운동에 변화를 주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만들어주는 시간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충돌 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배워볼 테니까 보자. 재밌어요. 이 내용들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자, 운동량부터 해드릴게요. 운동량. 자, 운동량은 어떤 물체 질량 곱하기 속도의 곱을 말합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 퍼 세크로 표시가 돼요. 이게 영어로 쓰면은 질량은 m, 속도는 v라고 써요. velocity. 뭐 저번에 설명한 적 있어요? 자, mv라고 씁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이제 p라고 쓰기 때문에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 쓴다. 그렇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얘들아 우리 이제 프린트에 좀 적어놨거든. 주의할 점들은. 자, 프린트 숙제 내준 것만 읽어봤어요? 페이지 프린트 11쪽입니다. 11쪽. 우리 책에도 얘들아 잘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이렇게 좀 이제 학생들 입시 위주로 만들진 않았어요. 내용 설명하는 것이 이제 문제 푸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프린트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 있어서 운동량의 방향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1kg이 오른쪽으로 1m/s로 움직였다. 그럼 오른쪽으로 1kg/s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운동량 이게 우리한테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 물리에서는 왼쪽으로 1kg/s 이렇게 질량이 2kg이면 뭐 2가 되겠죠. 2면 2 이런 식으로. 이 속도가 2가 되면 뭐 4가 되겠죠. 이렇게 숫자가 값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오른쪽 왼쪽. 이걸 일일이 안 적고 물리에서는 뭐라고 적냐면은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적어줍니다. 즉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운동량은 단순히 어떤 물체가 관성이라는 게 있죠. 정지해 있거나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 때문에 한번 힘을 안 작용하면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움직이려는 정도값 이거를 그냥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운동하는 거를 숫자로 표시한 값이에요. 새로 배웠죠. 운동량. 이건 속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정도가 원래는 이 물체의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니까 질량 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효과 1m/s, 2m/s, 3m/s 뭐 질량은 같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하는 정도는 좀 크다. 그래서 밀고 가는 힘도 좀 클 것이다. 그래서 속도값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걸 운동량이라고 부르는데 운동량은 운동하는 걸 숫자로 표시한 값이에요. 관성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거야. 단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하는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속도값을 넣어놓은 값인데 원래는 질량이랑 관계가 있죠. 자, 첫 번째 볼까? 교재에는 관성이 나와 있는데 관성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자, 1번 운동량 중에서요. 운동량에는 부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린트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재로 들어갈 테니까 프린트만 먼저 봐주세요. 11초. 자, 운동량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물체 운동하는 정도를 표시한 값인데요. 운동량엔 방향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알겠어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얘들아? 연습. 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3m/s로 갔다. 자, 운동량 얼마예요? 일단 곱해 이거. 얼마야? 6. 알겠지? 자, 빨리 해야 돼. 모르면 질문하시고. 질량이 3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로 갔다. 운동량 얼마예요? 6. 이따 곱하면 돼. 앞에 숫자가. 알겠지? 왼쪽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런데 이 물체들이 이 운동량을 가진 물체들이 관성 때문에 힘을 받지 않는다면 관성 때문에 운동량은 보존이 될 거예요. 운동량은 원래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힘을 받는다면 속도가 빨라지거나 움직이는 쪽으로 힘을 넣어도 막 밀어주면 빨라지겠지?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오지마!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 좀 느려지겠죠? 운동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운동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값들을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변화량. 알겠지? 그래서 이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운동량에서 물체가 이제 속도가 여러 가지로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운동량의 변화량은 MV. 요건 나중 속도 값을 표시한 거야. 나중 속도. 마이너스 MVO. 요거는 처음 속도를 표시한 값이에요. 처음 속도. 자, 이게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질량이 2kg인 물체가 여기 이제 2m/s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을 줘가지고 확 줘가지고 2kg의 물체 질량은 안 변하죠. 이게 5m/s가 됐습니다. 이럴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 자, 운동의 변화는 얼마일까? 한번 해 빨리 연습. 딥다 곱해. 그렇지? 얼마에서 얼마 빼주면 돼. 빨리. 늦으면 너희 공부 못한다. 빨리. 얼마에서 얼마 빼면 돼. 그 10에서.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6이 됐습니다. 잘했어요. 이 운동량이 플러스 6이라는 거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운동량이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kg의 물체였는데 정지했어요. 정지. 얘들아 정지하면은 운동량은 0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럴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빨리. 일단 0에서 얼마? 4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힘을 받은 게 아니라 왼쪽으로 힘을 받을 때 마이너스가 돼요. 운동량이 증가할 때가 있거든. 증가하면은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주면 플러스 값이 나와.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힘을 주었다 이런 뜻이고,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왼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이거보다 작은 운동량이 돼요. 그래서 작은 운동량을 더 큰 운동량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데 이 운동량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거든. 그렇죠? 플러스가 된다는 거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받았을 때 얘기고, 마이너스는 움직이는 반대쪽을 받을 때 얘긴데요. 좀 복잡하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 모든 고민하지 마. 그냥.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는 물리를 배울 때는 정확하게 부호로 배울 텐데 지금 하지 말고 우리 통합과학 수준이니까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속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잠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할 때 이제 만약에 말이야 어떤 물체가 2kg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이 플러스, 처음에 운동량은 플러스인데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한번 해볼까? 오른쪽으로 2m/s로 가다가 꽝 부딪혔다가 1m/s로 튀어나왔다. 이럴 때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되니? 알겠어? 왼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야. 여기에서 플러스 4를 빼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2에서 4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면 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운동량에는 방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때 부호를 정확히 넣어서 계산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플러스로 계산해 넣으면 틀리게 돼 있어 이게. 알겠지? 오케이? 왜 끄덕거리지 않아? 알겠어? 모르겠어? 중요한 점이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걸 계산 못하면 내려가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로. 자, 프린트에 넣어놨으니까 연습 문제 봅시다.
자, 2번 운동량의 변화량. 5kg의 물체가 5m/s로 갔다가 반대쪽으로 3m/s로 튀어나왔다. 자, 이럴 때 운동량의 변화량 구한다. 각자 빨리 적으세요. 그려, 안경 그려. 이거 안경 요 그려. 그래서 넣어. 이게 딱 크게 해야지. 에이씨 틀렸잖아. 에이, 그렇지. 잘했어. 오, 한 명 통과. 한 명 틀렸잖아. 씨. 야, 이 나중 거. 이거 처음 거. 벽에 부딪혔어. 들어가는 게 나중이겠어. 나오는 게 나중이겠어. 들어가는 건 처음 거. 나오는 게 나중 거. 여기에서 이걸 빼야지.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떡합니까? 일단 순서가 틀렸잖아. 이거 봐. 야. 5kg이 오른쪽으로 5m/s, 왼쪽으로 튀어나왔어. 이제 부딪혀가지고 3m/s. 여기다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안경에다가 53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5, 55 플러스 25 빼서 얘는 마이너스 40이 나와야 되는데 15에서 20 빼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이 학생은 무조건 틀려. 이 단어. 오케이? 운동량에 뭐가 있다? 부호가 있다고. 부호가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그 이유를 알겠어? 오케이? 이거 헤매면 골치 아프다. 이것 때문에 여학생들이 한두 명 우는 게 아니야. 어떤 여학생이 숙제를 내줬는데 풀어주는데 앞에서 울고 있어요. 지금은 좀 고대 갔는데 옛날에 하이네라고 있어요. 이 여학생이 눈물이 글썽글썽해. 되게 열심히 하는. 여기는 책상이 4줄이야. 공부 아니 동네 잘하는 애랑 모여있어. 그 반은 되게 잘하는 애인데 고1이거든. 운동의 수준 문제를 풀어주는데 얘가 눈물이 흘러서 얘가 공부만 한 남자친구 없는 건 내가 알고 있었거든. 얘가 농담으로 이내야 세상에 남자가 개만 있는 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자. 그다음에 이제 더 괜찮아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쭉 했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이제는. 남자친구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나? 내가 지금 실수한 건가?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아픈 데를 건드렸나? 미안한 거야. 너무 이냐 미안하다. 선생님이 네가 이게 남자친구 있는지 모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말 실수해서 뭐 미안 마음이 더 아팠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아요. 수업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계속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야. 계속 풀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끝에까지 오니까 애가 하고 우는 거야 이제. 너무 미안하잖아. 난 농담으로 한 말인데 나는 친구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농담으로 한 말. 공부만 매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 하고 나서 공부하고 막 매일 공부하는 애라서 야 쟤는 진짜 남친보다 없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있었나 봐. 진짜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래서 물어봤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다 얘들아 공부 좀 약간 문제 풀고 있어. 이게 얘한테 좀 미안한 내가 이제 얘기 좀 해볼게 잠깐. 그래서 얘기해봐 왜 그런지.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뒤에 있는 남자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여학생은 울고 있지. 되게 이쁘거든. 선생님이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막 사정하고 얘는 울고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사는 새끼들이 맹 가고 있다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이것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와, 나 씨. 여기서 잘못하면 나 큰일 나겠다. 이 동네에서 내가 와 이상한 내가 누명을 쓸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야 돼. 문제 잠깐 읽어봐. 미안한데 잠깐만 니네가 왜 그런지 좀 내가 좀 물어보려고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풀어온 문제가 답이랑 틀리대. 다 틀리대. 근데 왜 울어? 사람 곤란하겠지? 나 근데 진짜 뒤에 땀 쭉쭉 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 상황을 내가. 너처럼 된 거야. 이 부호를 개무시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이걸 다 플러스로 해가지고 빼버린 거지. 그럼 무조건 틀린다고요 이 단어는. 오케이? 맞을 수가 없어 계산이 틀리면 숫자 계산에서.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넌 더 심각해. 처음 거 낮은 거 구분을 못해 지금. 항상 낮은 거에 처음 거 빼주세요.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 알겠지? 정해줄게. 주의점 부호주의 부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 얘들아. 이런 경우가 있어. 이 벽에
2kg인 애가 왼쪽으로 4m/s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3m/s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럴 때 운동량이 변화량 얼마일까요? 난 암산할 수 있어. 얼마야? 그렇지. 얼마야? 그렇지. 잘하네. 반대면 더해. 그냥 7 곱하기 14 이게 딱 되는 것이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냐? 나중에 운동량 얼마예요? 6 마이너스 처음에 운동량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부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 바이오 8이구나. 얘네 마이너스 8. 그래서 얘는 플러스 14가 답이 됩니다. 알겠지? 여기다가 안경을 그린 이유는 부 그대로 넣으란 얘기야. 넣으라고. 왜냐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처음 게 이게 처음 게 마이너스거든? 마이너스 하고서 8로 또 해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플러스 14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마이너스 4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호가 빼줄 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빼서 플러스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하고서 8을 그냥 마이너스 해버리더라고. 또 안 돼 이것도. 알겠지? 그래서 안경을 그리세요.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래서 부호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풀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잘하다가 나중에 못하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그리세요. 안경을 이렇게. 안경 동그란 거 2개 가운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자, 연습 몇 번이 필요하니까 연습 2-3개만 더 해볼게. 자, 프린트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봅시다. 2kg의 물체가 6m/s로 가다가 오로 튀어나왔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적어보세요. 이번에도 안 나오면 계속 이것만 해야 돼. 이 시간 동안. 얼마냐고 그래서. 그렇지. 드디어 이제 뭔가 이게 깨우쳤네. 그렇지. 좋아. 자, 그냥 이거 반대면 그냥 더 해가지고 하면 돼. 빨리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연습 많이 하세요. 이걸 모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걸 여기서 이게 계산이 안 되면은 이것까지는 다 이해해. 이거 곱하기. 근데 이 부호를 개무시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부터 이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물리가 어려운 애들은 어떤 애들이 어려우냐? 그렇지. 주의하라는 거 안 듣고서 딴 생각하는 애들. 테이프를 뭐가 중요해? 나는 수학 같은 거 나 잘했거든. 저거 몰라 상관없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이런 애들은 물리 못해. 자기 머리 믿는 애들은. 그러니까 물리를 공부할 때는 그냥 조금 겸손하게 해야 돼. 겸손하게. 선생님은 근데 겸손하지 않아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학생은 꼭 겸손해야 됩니다. 물리할 때는 내가 이거 실수할지도 모르니까 좀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알겠지? 안 그러면 선생님처럼 여러 번 실수하고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삥 돌아갔구나. 이거 하나만 제대로 들었으면 그냥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해보다가 알고 보니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했구나. 참. 그래서 뭐 주의점 줄 때는 항상 그걸 머릿속에 자꾸만 넣으세요. 알겠지? 그래서 실수를 적게 하고서 빨리 습득을 하는 게 현명한 거지. 틀릴 거 다 틀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깨우치면 골치 아프잖아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 틀리기 전에 깨우쳐야 돼. 많이 잘해봐.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려운 식을 한번 적을 건데 우리 학생은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걸 저번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가속도.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는 M 곱하기 A. A가 뭐냐면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 있잖아요. 요 어떤 물체가 충격량이 뭐냐면은 충격량은 I라고 불러요. 이거를 충격량 이것도 안 해온다. 이거 자기 머리 믿고서 I가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변했다는 얘기는 어떤 벽에서 어떤 짧은 시간 동안 힘을 주고받은 건데 어떤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의 곱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부르고요.
저 F 이때 받은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힘은 충격력, 힘력자, 력 또는 줄여서 힘이라고 부릅니다. 힘. 그래서 이 충격력과 충격량은 다른 뜻이야. 그렇지? 자, 어떤 애가 나중에 취직을 잘했어. 월급이 1억이야. 대박. 그래서 1년 동안 1억도 벌기 힘든데 월급이 1억이야. 대박. 어이씨, 친구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야, 술 한잔 사라. 돈이 없어. 야, 씨, 너 월급이 1억인데, 씨, 왜, 씨, 돈이 너, 왜, 취직을 못했어. 이 개뿔씨. 취직을 못했는데 월급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취직해야지 월급이 의미가 있지. 너는 왜 취직 못했어? 그러니까, 연봉을 너무 세게 불렀나 봐. 12억.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장난해 지금. 보자. 어떤 물체의 힘, 월급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0이다. 그러면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작은 힘, 월급은 작더라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시간으로 1초, 2초, 3초 시간이 크다면 어떤 충격을 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월급, 일한 시간, 번 돈의 양이야. 번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치? 많은 돈을 짧은 시간 벌 수도 있지만 작은 돈을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 보자. 충격 양이 크다. 그래서 힘이 큰 것일까? 시간 t가 큰 것일까? 아니면 힘과 시간의 곱한 값이 큰 것일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충격량이 크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그렇죠. 곱한 값이 크다는 얘기지 뭐가 큰지 작은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겠지? 근데 이렇다면 좀 달라져. 힘이 일정하다. 힘이 일정한데 충격량이 크다면 이럴 때는 어떤 비교할 수 있죠. 이게 일정한데 이게 크다면 시간이 더 오래 받은 거다. 그렇죠? 이해되나?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이 같다고 쳐보자.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는 F가 같다는 얘기야, T가 같다는 얘기야, 곱한 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때 어떤 학생이 충격량이 같으니까 이게 곱한 값이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충격량과 력을 주의 깊게 보질 않아서 이게 같은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야. 알겠네?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는 이거 충격력과 시간을 곱한 곱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격량이 같을 때 이게 같을 때 이 곱이 같으려면 F가 크다면 T는 더 작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같은 돈 버는데 월급 많으면 조금만 이래도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 관계 세 개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렇지?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F는 A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생각하면 되는지 아니까. 아니야. 물리는 생각 머리 써야 돼. 이 곱한 값이 같다는 거는 이 곱한 값이 같은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가 큰지 작은지 지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 하지 마. 조건이 다 달라 이게. 그래서 뭐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얘가 일정한 건지 이게 일정한 건지 이게 일정한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 요게. 그렇지? 그래놓고 크다면 클 것이고 이게 일정할 때 이게 크다면 작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골치 아프다. 알겠지? 그냥 식을 외우세요. 그냥 식을 외워서 이게 뭐가 크고 작은 관계를 맞추는 거지. 얘가 이거면 이거 이렇게 하지만 뭐 되게 많아 경우의 수가. 알겠지? 일단 일정한 것만 이게 일정 이게 일정이 세 개 일정해서 이게 일정할 때 이거면 이거 하나 이게 일정할 때 이거면 이거 두 개 이거 일정할 때 이거 하지 마. 그냥 외워 이렇게. 알겠지? 그게 물리하는 머리예요. 이 안 되는 애들이 경우를 모두 외우려고 그래 막. 까먹어 그렇게 외우면 물리는. 알겠지? 이 식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얘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힘은 F는 MA야. 여기다가 시간 T를 곱해볼 겁니다. 그쵸? 자, 이게 F 곱하기 T 하는 거 F 대신에 MA 넣고 T를 곱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T가 뭐가 되냐? 자, 보자. 이게 A가 되는데요. 그치? 그럼 T는 얼마가 돼요? T는 A분의 V-VO가 됩니다. 이룰 수 있어? 프린트업스가 적어가세요. T는 이렇게. 가속도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거든? 기억나 이거? 그래요. 거기다가 다시 이거 바꿔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M 곱하기 A 곱하기 T 대신에 A분의 V-VO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A 없어지네?
얘는 mv 마이너스 mv5가 돼버립니다. 잠깐만, 보던 거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중에 운동량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처음에 운동량이에요. 그치? 부호는 이제 아까 플러스만 넣어주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냐? mv 마이너스 mv5가 되고 이거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부른다. 자, 이 식을 잘 외웁니다. 자, 뜻을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변하는 거는 F 곱하기 T랑 관계가 있군요. 그렇지. 이 곱을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바뀌게 되면은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충격량. 알겠죠?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F 곱하기 T라면 이렇게 몇 장 붙었다가 떨어졌는데 시간 t를 양변으로 나눠버려. 그럼 t가 없어지고 뭐가 되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그 물체가 받은 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어떤 공이 지나가다가 벽에 붙였어. 뻥. 내가 튀어나왔어. 운동량을 계산했단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여기다가 힘을 측정하려고 저울을 갖다 놨어. 그러면 이 물체가 벽에 부딪힐 때랑 저울에 부딪힐 때랑 접촉 시간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치? 힘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이 물체가 받은 이게 예를 들어서 농구공을 한 50m/s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거야. 이거를 안 터지게 50m/s까지는 빵 해가지고. 근데 이놈이 받은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해봐야 되거든. 이 공이 받는 힘을. 그치? 그래서 그 힘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재질을. 자동차든 공이든 뭐든 간에. 그치? 그래서 이 힘을 측정해내서 물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힘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치? 직접 농구대나 바닥에다가 때려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시간. 오케이? 그래서 운동량 들어갈 때 부딪히기 전에 50, 튀어나올 때 얼마, 운동량의 변화량을 뭐로 나누는 거야? 시간으로 나누면 그 농구공인이 받은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충격량에서 충격력.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이고, 충격력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받은 시간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알겠어요? 뭘 배우는지? 알겠어? 자, 정리 한번 해줄게. 자, 새로 배운 단원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알겠니? 새로 배운 단어가 운동량. 새로 배웠죠? 그쵸?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냥 빼주면 되는 것이고, 충격량 배웠죠? 그쵸? 힘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전부터. 힘의 문제는. 그래서 2개의 단어를 새로 배웠는데,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시간이다. 알겠지? 걔는 누구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직접 구해볼게요. 자, 페이지 11쪽에 오른쪽에 예시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1번 5kg의 물체가 5m/s로 5kg의 물체가 5m/s로 벽에 부딪혔다가 그 다음에 3m/s로 튀어나왔다. 이럴 때 시간, 이 공이 여기 붙어있는 시간이 0.5초였다. 자, 이럴 때 힘 F를 구하자. F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F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버리는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계산이 안 되면 못 구해, 얘를. 그래서 아까 연습을 시킨 거야, 이걸. 알겠죠? 이게 안 되면 이게 다른 문제가 안 풀려. 자, 한번 해볼까? 빨리 해봐. 운동의 변화 얼마인지. 빨리 해. 내가 학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빨리 해봐. 얼마? 그렇지. 걸린 시간 0.5.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0N. 마이너스로 왼쪽으로 힘 받았다. 이 공이. 이해돼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계산이 안 되면 이 단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꼭 외우세요. 부호가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 더. 자, 2kg이 6m/s로 가다가 벽에 뻥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튀어나왔니? 5m/s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걸린 시간 t가 0.1초다. 자, 이럴 때도 힘을 한번 구해보세요. 얘가 얼마만큼 힘을 받았는지. 얼마예요? 어? 얼마? 얼마?
힘. 방금 했잖아 방금. 뭐 하는 애들만 모아놨네. 큰일 났다 이거. 얼마? 얼마 빨리 말해봐. 시간 없어. 너희는 뭐 산수가 되니 수학이 되니 뭐 물리가 되니 이거 220이잖아. 0.1로 나누면 어떻게 2점 쟤는 저걸 내가 이거 미치원생을 데리고 내가 이 물리를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이 산수 계산이 안 되고 어떡하려고 그래 물리를. 오케이? 정신 차립니다. 자 봐봐. 자 운동량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10 처음에 운동량은 플러스 12 해주면 0.1 그치? 마이너스 21을 0.1로 나누면 이거는 마이너스 220 뉴턴이 나와야 되지 2.2도 아니고 22도 아니었습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 어려운데? 하나 더 해야 되네. 큰일 났네. 나 이런 발음도 처음 봤네. 아니 이게 아씨. 자 2kg인 공이 왼쪽으로 6m/s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4m/s로 튀어나왔다. 접촉 시간이 0.2초였다. 자, 이 이름이 벽으로부터 받은 힘은 얼마일까? 이게 서술형 문제예요. 학교 서술형 문제. 7점짜리 하나에. 하나 틀리면 그냥 3등급. 이 문제는 하나 틀리면 그 순간 그냥 3등급이야. 2등급도 없어. 하나 틀리면. 식 다 적어야 된다. 알겠지? 모분 다음 적어줄게. 풀이 과정과 적으세요. 그러면은 충격량은 그치? F 곱하기 T는 운동량의 변화량 MV-MV고 그래서 힘 F는 T분의 MV-MV5는 T는 그냥 0.2 그 다음에 MV 질량 2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렇죠?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4 해주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이게 안 되나? 마이너스 20을 0.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00 뉴턴. 답 왼쪽으로 아닌데 뭐 틀렸는데? 내가 틀렸네. 미안하다. 2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20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100 뉴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알고 있어요? 정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몸 답안이야. 그냥 찍어가세요. 아니 빨리 적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문제에서 나올 때는 기본 형태의 문제인데 이거를 내거나 여기서 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이건 안 물어봐. 이걸 알아야지만 이제 학교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어 이게. 자 어때? 할만해요? 이제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지. 그렇지? 실수만 줄이면 되는 단원이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단원이 아니라 연습의 문제야 연습. 누구나 다 틀려요 처음에. 이 고대가 애들도 틀려가지고 빙빙 울었다니까 이걸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얘는 얼만큼 귀가 가려울까. 이거를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나 한두 번 아니다. 2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이 부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학생을 얘기하고 있으니 얘가 얼마나 귀가 가렵겠어. 이름 외울게. 지금부터는 이미 안 쓰고 너희가 틀리면 너희 이름은 돼. 다른 말에 너희 이름 소개시켜줄게. 기대해라. 알았지? 자, 로기니. 그 다음에 준우, 성우, 지민이. 다음부터는 너희 이름으로 말해줄게요. 그다음에 지민이가 되겠구나. 다음 주부터는 로기니는 맞췄으면 좋겠다. 발음하기가 힘들다. 로기니는. 로기나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록인 이름은 되게 있거든. 록장. 근데 발음하기 쉽지가 않아. 알고 있어?
우리 사람들은 나처럼 알 발음이 뛰어난 사람이야. 로긴 하는데 너 로긴 말해봐. 로긴. 로긴. 외국인 같지 않냐? 한번 발음해봐. 잘하네. 나만 어려운 거. 쉽구나. 원래 리을자는 어렵잖아. 그치? 우리 두음법칙 때문에. 근데 아니네. 생각보다 잘하네. 알바름 영어 잘하니? 여기 의외로 쉽다. 여기 두음법칙이 필요 없네 우리말. 진짜 난 이 정통 한국인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잠깐 이거 요즘 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면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자. 선생님 많은 걸 보자. 어떤 애들이 만약에 말이야 1번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충격량이 커지면 MV-MVO 중에서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운동량이 제로가 되거든. 그치?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도 이제 커지게 돼 있어요. 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만약에 F 곱하기 T의 값이 커지면 되는데 이거를 F가 일정하다. F가 일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충격량을 커지게 할까? 시간이 길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량도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죠. 정지상태 출발한. 그래서 대롱에다가 조그마한 알루미늄 공, 긴 대롱에다가 조그마한 알루미늄 공을 집어넣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입으로 부는 거야. 똑같은 F로 얘는 T, 얘는 보다 좀 큰 T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이게. 그러면 운동량, 충격량이 커질 것이고 나중에 운동량은 커지니까 이게 속력 V로 튀어나왔다면 얘는 훨씬 더 빠른 속력으로 튀어나오겠죠. 그치? 그럼 같은 높이에서 V로 갈 때랑 더 빠른 V로 갈 때랑 누가 더 멀리 날아가겠어? 당연히 앞 시간에 배웠잖아. 빠른 놈이 멀리 날아가. 같은 높이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빨리 멀리 날아가는 이유는 자 이거를 서술형으로 우리말로 적어라. 그럼 너 어떻게 적을 거야 이거? 어떻게? 중학교 때 서술형 연습 안 했지? 어떻게 적을 거야 이거? 자, 로기 어떻게 적을 거야 이거? 다음 주부터는 지민이 같은 학생으로 내가 확정됐네 지금. 여기를 어떻게 설명할 거? 날 봐. 너희가 현실이야 이 서술형 문제. 현실 고1 과학에서 서술형 문제가 평소에 연습이 안 되면 펜도 못 돼요. 그럼 서술형을 적을 때 나는 이걸 알고 있다. 이걸 적어야 돼. 최대한 빨리 짧은 글자로. 오케이? 주구절절 한 문제를 이렇게 적을 시간이 없어. 이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와요.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를 이만큼 적으면 뭐 다른 거 안 푸니? 시간이 부족한데. 최대한 두세 줄로 간결하게 딱. 아니면 한 줄이나 두 줄로 간결하게. 어떻게 적어야 돼? 지민. 간결하게 구글절절 적지 말고 간결하게 딱 알고 있다 표시하고 이해했다 나는 해봐. 하고 싶은 말을 해봐. 그럼 내가 지워줄게. 필요 없는 말들. 연습을 10초도 안 하는 애들이. 마이너스 100. 로긴. 문제 한 번만 다시 주시면 돼요. 이거. 멀리 날아가는 이유. 짧은 대룡보다 긴 대룡을 썼을 때 이게 공이 멀리 날아가는 이유. 이게 교과서에 있는 서술형 문제야. 예시 문제. 그 교과서에 공통으로. 힘이 같다니까 인간들이 지금 참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어.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힘을 준 시간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야. 오케이? 식을 서술하면 된단 말이야. F가 일정할 때 시간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기 때문이다. 오케이? 우리말을 적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너희가 적고 싶은 걸 적지 말고 이해하는 식을 적으라고. 물리에 관한 얘기를 서술하라고.
소수를 쓰지 말라고. 연습 안 시키면 나중에 서술형이 답이 안 되면은 등급이 안 나와. 그냥 3등급부터 시작한다니까. 하나만 틀려도 장난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심각해.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빨리빨리 적응 애들 다른 애들 연습이 다 끝났는데 지금 3월달 되기 전에 얘들 지금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어. 큰일 났네 이거. 봐봐, 식을 빨리 이해가지고 정확히 적어야지 선생님이 답을 줄 거 아니야. 어? 대충 중학교 때처럼 성의껏 막 쓴다고 점수 주는 게 없어. 고등학교는. 그럼 학교 난리나. 모음답은 있어. 점수가 아예 표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몇 점 깎이고 쭉 있다고. 정확한 평가에서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표대에서 벗어나서 하면 선생님 완전 적이야. 태양이 된다. 제명당해, 제명. 학생들 내신이 걸리고 인생이 걸린 건데. 알아?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이 너희가 지금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대충 하면은 그런 게 어딨어. 과학에서. 정확하게 요지를 적어야지. 요지를. 중요한 점을. 오케이? 알겠어? 이 단원이 그런 단원이야. 정확하게 식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서술형 문제는. 계속. 자, 그러면은 물체가 충돌하는 거 보자 이제. 그럼 만약에 또 뭐가 있을까? 큰 힘, 작은 이거 만약에 보자. 이거 볼까? 시간 늘리는 거 이거? 그렇지? 자, 우리 골프 선수들 볼까? 골프 선수들. 공이 있어. 공을 땅 때려. 때리고서 이 골프 채가 멈춰 있을까? 아니면 쭉 계속 쭉 밀까? 쭉 밀잖아. 왜? 접촉 시간을 늘리려고. 이해돼? 뭐 민다고 힘이 늘어나겠니? 힘은 똑같아. 단지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볼링공 빨리 던지려면 어떻게 되지? 앞에서 똑 떨어뜨리겠어? 아니면 쭉 밀면서 내가 그냥 달려가면서 속도가 쭉 밀겠어. 쭉 민단 말이야. 내가 빨리 가면 갈수록 많이 밀 수 있어. 많은 시간을. 오케이? 왜? 충격량을 크게 주려고. 공 빨리 굴러가라고. 빨리 굴러가면 스트라이크가 되게 쉬우니까. 이 핀 10개 중에서 공이 약하면 가다가 공이 휘어져. 경로가. 관성이 크게 만들려면 그냥 빠른 속도로 팍 밀고 넘어가게 하려면 내가 그냥 쫙 민다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알겠어? 그렇게 해야지만 충격량이 커지고 나중에 운동량이 크기 때문이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잠깐 지금 착각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글자 하나 가지고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하면 점수를 못 받아. 오케이? 기본적으로 서술형 문제 한 문제가 4, 5점이야. 하나 틀리면 무조건 1등급은 안 돼. 물화생지 4개 파트 중에서 하나만 틀리면 거의 대부분 1등급이 어려워. 그럼 물화생지 4개를 전부 다 어떻게 마스터할 거냐? 방법이 없어. 반복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너희가 늦었다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이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농담을 하더니 너희는 그냥 이게 해야 돼 원래. 이게 지금 이거 큰일 났는데. 너무 착한데 이거. 자, 2번 볼까 2번?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오면은 식에다가 봐. 식을 써가지고 뭐가 크면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우리말로 만들 수 있어야 돼. 표현을. 알겠어? 조건을 잘 보라고. 문제 중에서. 이 조건이 수십 가지가 나와. 이게 일정할 때, 이게 일정할 때, 이게 일정할 때,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은 안 되는데 예시 문제예요. 예시 문제. 알겠어? 뭐가 일정할 때 뭐가 되면 이걸 식을 우리말로 적으란 말이야. 이걸 우리말로. 알겠지? 더 이상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연습이 안 되니까. 우리 빨리 해야 돼. 3개월 동안에 1년치 과정을 총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리고 4월달부터 내신 대비 진짜 들어간단 말이야. 4월달부터.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필요 없는 거 다 싹 지워버리고 지금 물리 어려워하니까 물리에 2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거 원래 1시간에 해도 시간이 부족해. 1년치 다 하려면 너 정신 차려야 돼. 빨리빨리 따라와야지. 나는 그냥 너한테 맞춰줄 거거든. 너희한테. 이해 못하는데 갈 수는 없잖아. 그치? 대신에 뒤에 못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뒤에 발전 못하면 2학기 때 성적이 안 나오는데 너희가 너희가 하는 만큼 얻어가게 돼 있어. 학원도. 정신 차리세요 빨리. 자, 그러면 두 번째야. 어려운 거야 이제. 자, 농구공. 농구공을 바닥에다가 그냥 세게 던져가지고 부엌 던졌어요. 그때 농구공이 하다가 튀어나오는데 그렇죠. 저번에 웹툰 만화를 봤는데 이거 어떤 학생이 나한테 광장이라고 내가 웹툰을 보고 있었거든. 저 핸드폰 게임을 원펀맨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선생님 뭐 하세요? 나 원펀맨 한다. 선생님 그런 거 재미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양산형 게임 재밌는데? 그러지 말고 웹툰을 보세요. 저는 웹툰 봐요.
그래? 웹툰 뭐가 재밌는 거 있어? 광장이 재밌대. 광장. 알았어. 되게 재밌어. 몇 편? 3편인가 무료야. 몇 편 보니까 이제 돈을 결제하래. 200코인씩 내래. 개생이들이. 연락이 결제해가지고 봤어. 근데 20편 정도 되니까 없어. 그래서 이게 왜 없지? 보니까 연재 중이야. 완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가지고 내가 지랄지랄해서 야 이씨 완결된 걸 알려줘야지. 보다가 궁금해가지고 씨 이거 걱정하지.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떠요. 야 이씨 무슨 만화를 보는데 이게 몇 편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끼니 어느 세월에 봐 이걸 어느 세월에 이씨. 에이 씨.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요 완결된 게 중에 재밌는 게 있대. 그래서 뭔데? 또 솔깃해. 또 나 기가 얇아. 인생 존망이라고 있어. 인생 존망. 그거 되게 재밌대. 그래서 봤어. 처음에는 이상해. 찌든 새끼 하나가 막 이게 하다 보면 점점 몰입이 돼. 끝까지 다 봤어. 와, 며칠 만에 걸쳐가지고 되게 길어고 50편까지 되는데 한 편이 막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 와, 돈을 갖다 좀 썼어 이렇게 흡족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서 더 재밌는 거 없냐? 그러니까 쌤 그거 말고요. 그 작가가 큰 그림이 또 재밌는 게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아무튼 인생 존망 중에 한 장면이야. 거기서 애들이 딱 맞는 걸 보통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 그 만화는 얼굴이 이렇게 이게 뭉크의 절규처럼 얼굴이 변해. 이게 상상이 돼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눈깔 팍 튀어나오고 이 혓바닥이 탁 해가지고 그냥 여기 펴주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바닥에 농구공이 떨어질 때 인생 존망처럼 농구공이 원래는 동글동글하죠.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모양이 예를 들어서 좀 찌그러졌다. 이렇게. 그다음에는 이게 모양이 좀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모양이 좀 아주 많이 변했다. 그다음에 원래 상태로 점점 돌아오겠지.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걸 탄성체라고 하는데, 농구공을 두고서 이런 모양 주려면 얼만큼 힘을 줘야 돼? 뭐 요만큼의 힘을 줬다고 쳐봐. 그럼 모양이 더 많이 변하려면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겠지. 그렇지? 모양이 많이 변하려면 힘을 더 많이 받아야 돼. 모양이 많이 변하려면 힘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단 말이야. 이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그렇지? 내가 그림 잘못 그려서 그런데 힘의 크기가 또다시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농구공 물체, 충돌하는 물체 이놈이 받는 힘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힘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게 돼요. 이해돼? 그래서 이게 시간 t야. 이게 충돌 시간이야. 충돌 시간. 그렇지? 여기까지 충돌 시간. 이해되지?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힘. 이거 원래 힘이에요. 그래서 보통 접시 같은 경우가 이 힘을 못 견디면 깨지는 거고, 견딜 수 있으면 뭐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힘의 크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기 몹시 어려워. 왜? 2000분의 1초 동안 4000분의 1초 동안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계산해 이거를? 이해돼? 그치? 그래가지고 이놈이 접촉한 모든 시간, 이 면적 크기, 이 물리에서는 요 I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은 요 FT가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아니야. 그래서 이 면적을 시간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평균적인 힘을 구하게 되거든. 평균적인 힘. 그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요 힘만 구하는 거야. 평균 힘. 못 구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구하기가 힘들어. 실제로는. 안녕. 왜? 뭐가 문제야? 왜? 안녕. 왜? 잘하고 있어? 네. 누구야? 유성구 학생들인데 착해. 자 보자. 왜? FT.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자,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충격량을 못 구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평균 충격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뭘 배웠는지 알겠죠? 그렇지? 이 힘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평균적인 충격력을 구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잠깐 두 번째 보자. 이제 만약에 말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얘들아, 만약에 말이야 충격량이 일정하다.
저 보자. 충격량이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충격량이 일정하다. 그랬더니만 선생님 힘 곱하기 시간은 뭘 곱해야 되는 거고 운동량은 그냥 재면 돼. 숫자 나오면 쓰면 돼. 그냥 그죠? 물체 질량이 얼마인데 얼마 간다? 알 수 있어 쉽게. 하지만 시간 t를 측정하는 몹시 어렵다. t는 너무 짧아서. 그치? f도 측정하기가 어렵다. 알겠니? 근데 충격량이 크다면 뭐가 큰 걸까? 충격량이 같다면 뭐가 같다는 얘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거나 FT가 같다. 까먹은 거 아니지? 충격량이 같다면 곱한 값이 같다. 아까 너희들이 말했어 직접 입으로. 또 혼동하지 말고 얘네들이 같다. 이 곱한 값이. 알겠지? 말 그대로 그거야. 그러면은 충격량이 일정할 때 I가 일정할 때야. I가. 그치? 그래서 한 가지는 물체가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자 유리컵 두 개를 떨어뜨려 보자. 같은 높이에서 학교에서는 달걀도 나오고요, 유리컵도 나오고 접시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 아무튼 똑같은 게 떨어지는 거야. 질량도 같고. 그럼 같은 높이에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똑같죠. 그렇지? 배웠지 저번 단원에서 가속도가 똑같고. 그리고 이 지면에 닿기 직전 속도 V도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이놈이 부딪혀가지고 튀어나오는 거 말고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돌 전의 운동량은 나중에 운동량은 0 마이너스 mv, 나중에 운동량은 0 마이너스 mv.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수밖에 없다.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이해되니? 부딪히기 전에 운동량이 같고 속도가 0이 되면 둘 다 운동량이 0이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지겠죠. 이럴 때 하나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거고 하나는 방석이나 또는 침대, 방석이나 침대 또는 스폰지에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물렁물렁한 거, 이거는 딱딱한 거, 그렇죠? 이런 걸 뭐가 다르다고 표현하면은 충돌 시간이 다르다. 이게 충돌 시간이 다르다. 이렇게 안 쓰고 서술형 문제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시간과 어떤 이 개념이에요. 이렇게 시간과 힘. 자, 봐봐. 그러면 1번. 자, 왼쪽을 우리 이제 시멘트라고 치고 이걸 이제 방석 붙여 읽으면 안 돼. C방 그러면 안 돼. 자, 이거 두 가지 중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시멘트에서 더 클까? 방석에서 더 클까? 같아. 충동량 같다고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 0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충돌 전의 운동량 충돌 후 운동량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고. 충격량은 누가 더 크다? 같다. 여기 부딪혀가지고 0이 될 때까지. 오케이? 세 번째 충돌 시간.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충돌 시간. T 시간 충돌 시간. 같다 다르다. 누가 더 길다? 방석이 더 길다. 오케이? 그러면 평균 충격력, 힘의 크기. 잠깐만 그림 그려볼까? 만약에 방석까지는 이만큼 시간이 쭉 걸렸다고 치면은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짧겠지? 네, 시간 한 요 정도 그려볼까? 여기까지. 대신에 충격량이 같으니까 면적은 같아야 되겠지. 폭은 좁으면 높이는 당연히 높아야 되겠지. 그 높이가. 이 면적은 같아요. 알겠니? 그러면 밑면이 넓으면 높이는 당연히 당근바다로 높아야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평균적인 충격력도 당연히 높아지겠지. 이해되지? 잠깐 보자. 그러면은 이게 충돌 시간은 방석에서 시멘트보다 더 길기 때문에 받은 힘, 충격력, 평균적인 충격력, 힘, 그럼 누가 더 커야 된다? 시멘트에서 받는 힘이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니? 같은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폭이 좁으면 높이는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물체가 접시가 딱딱한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스폰지나 침대에 떨어지는 경우는 덜 깨지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식을 우리말로 푸는 거라 그래서 식을. 오케이, 방법을 말해줬어.
30초 동안 생각해보고 빨리 말해. 나는 더 이상 계속 봐줄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는 잘하는 거야. 지금 다 하는 거야. 깡패진이에요. 어. 충돌 시간이 짧아서 충격력이 커요. 마이너스 1점. 5점이라면 4점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조건이 하나 빠졌어. 뭐가 일정할 때? 충격량이 일정할 때야.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량이 일정할 때 접촉 충돌 시 방석에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받는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 식을 적어야 되는데 이것만 시간이 길어지면 이거만 작아진다. 근데 이게 달라지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식을 우리말로 소술하라고. 이게 물리가 어려운 게 아니야. 제일 쉬워. 알겠니?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생물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물리는 식만 알고 있으면 그걸 우리말로만 적어주면 돼. 단 같은 게 있으면 일정하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빼먹을 때마다 마이너스 1씩 생기게 되는 거야. 요령 알겠지? 너무나 간결할수록 좋은데 내용은 빠지면 안 돼. 내용을 넣으면서 간결해야 돼. 그게 간단히 서술하시고요. 간단하다 그래서 내용을 빼면 안 된다고. 그만 갑점당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3번까지 설명했어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렇게 해서 페이지 12쪽. 충돌하는 시간과 받는 힘의 크기입니다. 자, 충격력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뭐로 나눈다? 시간 t로 나눠버립니다. 이해되니? 뭘 배웠는지? 자, 6번 충격력 줄이기까지 왔어요. 자,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은 충격량인데요.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 길다면 충격력은 더 작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자동차가 같은 속도로 벽에 부딪힐 때와 하나는 집더미에 부딪혀서 속도가 0이 될 때, 그렇지? 누가 더 큰 힘을 받을 거냐? 벽에 부딪힐 때는 순간적으로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다 큰 충격력을 받게 될 것이고 집더미에 부딪힐 때는 충돌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충격력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안 돼? 자, 그림을 식으로 설명한 건데 자, 아래쪽에 중요한 표시 볼까요?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입니다. 단단한 바닥은 시멘트 바닥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보자. 이게 넓이가 충격량이야. 이해돼요? A와 B는 같다. 두 번째, 충격력, 힘의 크기는 A가 더 크다. 왜? 시간이 더 짧기 때문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오른쪽에 완성시켜보세요. A, B가 떨어졌다. 달걀이 바닥에 떨어질 때와 방석에 떨어질 때 4개 표가 나와있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충돌시간, 충격력 있지. 같은 거는 능, 다르면 부등호로 표시하고 빨리. 그렇지. 오, 정확히 얘기했어. 그렇지. 오, 정확히 얘기했어. 잘했어요. 꼴을 채울 수 있으면 되고 이거를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계속 볼게요. 일상생활 중에서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인데 태권도나 권투 선수들이 주먹이 막 살에 닿으면 아프니까 보호구에 스펀지 같은 걸 넣어놔서 좀 덜 다치도록 만들어놨죠. 보호들을. 그 다음에 멀리 높이뛰기 선수나 높이뛰기 선수가 떨어질 때 그냥 뻣뻣이 쓰는 것보다 구부려서 이렇게, 그치? 그 모든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게 되는 거죠. 무릎을 구부려서. 그러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유도 선수들이 떨어질 때 낙법. 보통 사람들은 그냥 딱 떨어지면 뼈가 부러지니까 일부러 구르지요. 이게 낙법의 기본 원리는 구르는 거야. 접촉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그러면 덜 다치니까. 덜 힘을 받으니까. 이해돼?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시간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 포수가 투수공을 받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공을 손을 뒤로 빼서 잡는 경우는 시간을 늘려줘서 덜 아프려고. 알고 있지? 프린트 안 보고 날 뭐 보니?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는 안쪽에 스펀지가 들어있는데 딱딱한 쇠가 부딪히면 다칠까봐 스펀지가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작용을 하고 에어백도 손잡이 딱딱한 손잡이 얼굴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공기 풍선에 얼굴 부딪히면 충돌 시간은 더
늘려주니까 사고 났을 때 덜 다치게. 그 다음에 뽁뽁이. 이 에어캡이라고 부르죠. 에어캡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 뽁뽁이라고. 이걸 왜 뽁뽁이라고 부르는지 나도 몰라. 근데 뽁뽁이가 잘 와닿긴 해. 그냥 뽁뽁이가 물체들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딱딱한 접시라든지 깨지기 쉬운 물체들을 쌓아놓게 되면은 이놈들이 스폰지 역할을 하면서 충돌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여기에 가는 거냐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재밌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숙제가 있는데요.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린트는 설명하려고 드린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교재 한번 봅시다. 뭘 배웠는지. 자, 페이지 98쪽. 자, 1번 A 관성.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있고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른다. 자, 2번 관성에 의한 현상도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정지했던 물체가 갑자기 출발하면 사람이 뒤로 막 쏠리고 넘어지죠. 자, 동전을 잡아당기면 갑자기 동전이 원래 가성 때문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운동하던 물체도 관성이 있는데요. 운동하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이 앞으로 쏠리게 되죠.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 때문에 길을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면 나는 멈추고 싶지만 운동하는 관성 때문에 계속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지게 돼 있죠. 자, B번 운동량과 충격량. 1번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시한다. 여기다 주의할 점 적을 거 있어? 방향이 중요하다. 자, 1번 운동량이 크게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크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운동량의 방향 속도의 방향과 같다.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자, 충격량 보자. 충격량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체에 작용한 힘과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표시한다. I는 FT. 이해돼 여기까지? 그치? 근데 끝까지 식이 덜 적혀있지? 우리 서술형 문제 저기 적으려면 여기까지 적어야 돼. MV-MV5까지.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까지. 끝까지 적어놔야 돼. 또 책에 있다 그래서 이 뭐 오투 이런 책들이 뭐 완벽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저렴한 생각들은 학교 시험 잘 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모든 책들은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다 바꿔놔야 돼요. 항상 책에는 내용이 빠져있어. 자, 계속 적으세요. 거기까지. 자, 1번 충격량의 크기. F 곱하기 T. F가 클수록 T가 클수록. 충격량의 방향. 힘의 방향과 같다. 자, 3번 힘시간 그래프와 충격량 볼게요. 사각형이건 삼각형이건 곡선이건 간에 아래쪽 면적이 충격량입니다. 이게 FT의 곱과 같다. 자, 3번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보자.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받으면 힘을 받는 동안 속도가 변하므로 운동량도 변한다.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아까 식 적어놨죠? 전부 다. 오른쪽에 보세요. 운동량은 충격 F는 MA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V2 마이너스 V 마이 1이므로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FT는 MV2 마이너스 MV1이 된다. 아까 적어놨습니다. 가속도국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식 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 책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냐? 근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뭔지 대충 감은 잡히죠? 프린트로 복습하세요. 여기다 2학생 또 다 적어놨으니까 프린트에. 솔직히 모든 책들은 봐도 뭔지 몰라. 그치?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게 프린트야. 그래서 책을 보고서 이해를 더 잘하면 그 사람은 학원에 와도 돼요. 책대로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책은 거의 대부분 힘들어서 프린트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공부하기 쉽도록. 자, 공부 계속 보자. 학교 선생님은 안 만들어줘. 이 프린트 내용을. 이 교재 그대로 그냥 넣는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이게 뭐 배웠는데 뭐예요? 그럼 다시 해주면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애들이 90% 이해를 하니까. 애들이 다 학원에서 배워보니까 모르는 애들 거의 없어. 안 배운 애들은 그럼 어떻게 푸니? 원래 그런 줄 알아. 걔들은 원래 이해 못하는 거구나. 원래 이거 불가능하고 그냥 외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애들이 이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유를 알고 뭔가 아닌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되는 거지? 해야지 이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워낙 그냥 선생님들이 워낙 애들이 다 공부를 해와서 다 이해하니까 뭘 어떻게 해도 다 알고 있어. 신기하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님들이 안 적어줘. 프린트 나눠주고서 뭐 모르는 거 질문해라.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조별 학습을 시켜요. 발표 수업. 선생님 수업을 안 해. 자, 몇 쪽까지 다 나와서 수익평가 점수 매기고. 애들이 뭐해? 애들이 설명 잘하겠어? 얘? 떨리는데? 점수만 매겨? 그런 선생님도 있어.
애들이 수업을 해.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 이상해 학교들이. 그런데 우리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들처럼 과학 선생님처럼 막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알겠어? 그때 그렇게 하면 큰 거 다쳐. 없어. 어떤 애들은 내가 설명했잖아. 중간고사 보는데 보통 6시간, 7시간 정도를 수업을 들어야 돼. 원래 정상적으로는. 근데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파트, 물 화생지 중에서 물리나 화학, 다른 반들은 6시간 들었는데 걔네들은 2시간밖에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초치기로 나가 진도를. 6시간 분량을 2시간 만에 수업이나 절반, 반으로 수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 나는 뻔히 알고 있는 사람도 그 수업을 들으면 저렇게 들어서 이해가 될까? 저렇게 애들이 아주 답답한 소리 많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애들이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학교에 수업 있지? 그걸 갖다가 학원에 가서 하고 있는데 찾아봤어 내가. 끝나고 나서 야 근데 너 저거 이해되니? 아니요. 야 나는 과학 선생님들도 저걸 이해를 못하겠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너 이해하냐 이거? 그렇게 하고 있어. 가끔 이제 애들 출석 부르면서 이거 막 하는데 혼자 해 수업을 이해를 안 시키고. 근데 걔 전교생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그걸 또 보고 있어요. 그 반 애들은 또 수업을 어떤 선생님이 했던 걸 또 틀어주면서 출석만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거니? 나도 모르겠다. 저 수업을 듣고서는. 아 선생님 저 선생님 걸려서 그래요. 학교에서 어떡하니? 그냥 봐요. 그냥 자도 뭐라고 지랄거려가지고 그냥 있어요. 애들이 심각한 걸 몰라 지금. 농담 같지?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통합과학 수업을 들어봐야 돼. 애들이 이 학원처럼 이렇게 쭉 안 해줘요. 오케이? 학교 수업에서 친절할 것 같지? 안 그래 절대. 그냥 예서 쭉쭉 해놓고서 외워. 넘어가. 너희가 공부하는 걸 공부했는지 확인을 안 해. 자기는 시험만 보고 점수 매기면 되니까. 오케이? 너희 성적 올려주려고 하는 거는 학원 선생님들이야. 올리려고 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때 모르는 걸 질문하거나 여기서 실력을 쌓아가야 되지. 학교에 가서는 없어 하나도. 착각하지 말고 여기서 빨리 질문하세요. 빨리빨리 대답하고. 내가 너희를 실력을 쌓아주려고 물어보고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짧은 시간 동안에 단계를 올려주려고. 근데 안 듣고 있어. 질문이 뭐예요? 내가 또 하겠니? 바빠 죽겠는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안 들어. 자 계속. 자,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낮은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의 운동량. 그치? 충격량은 FT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그랬지. 이거를 식 하나로 묶어버리란 말이야. I는 FT는 NV%. 오케이? 한 줄로 꽉 적어야 돼. 그래야지 서술형 문제 답이 나와. 이 식을 한 줄로. 아까 적었잖아. 아까 적으라 그랬잖아 내가. 프린트 그대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 넘어갑니다. 100쪽 볼게요. 충돌과 안전장치.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평균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치요? 자 그래서 평균 힘은 시멘트의 평균 힘이 있다. 아래쪽 보자. 시멘트 딱딱한 바닥이랑 푹신푹신한 바닥에 떨어질 때 중에서 면적은 누가 더 크다? 같다. 면적은 같다. 면적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 충격량 같다. 충돌 시간은 방석이 더 길다. 충격력은 시멘트 바닥이 더 크다. 이해되니? 오케이? 량과 력을 구분하면 안 돼. 이 단어 문제 무조건 틀려. 자, 안전사고 예방장치 있죠? 그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102쪽. 자, 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관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전대로 보는 것은 기억. 정지한 물체에는 정지 관성이 있어요. X. 니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큰 거 맞고요. 디귿. 움직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곧 멈춘다. 관성 때문에 계속 굴러갑니다. 힘을 받지 않으면. 답은 2번. 2번. 관성과 관련있는 현상을 보기만을 골라보시오. 기억. 로켓이 가스를 분사하면 날아간다. 이거는 힘을 주어가지고 빨라지는 거는 관성이 아니라 등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정지되어 있거나 이런 성질이 관성이랑 관계 있으니까 기억은 X. 이거는 운동의 3법칙. 힘은 쌍으로 생긴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X. 니은. 이불을 막대기로 두개 먼지를 펀다. 그렇죠? 이불은 뭉둥이에 맞아서 움직이는데 먼지는 허공에 정지되어 있으려다 하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죠. 디귿. 뛰어가다가 발이 돌불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지는 건 운동관성. 관성은 정지관성, 운동관성이 있고 얘도 맞고요. 리을도 맞습니다. 답은 5번. 3번.
다음 물체 ABC의 운동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1kg의 자동차 A가 동쪽으로 10cm/s. 적어볼까요? 0.1m/s. 항상 이 단위는 m/s를 써주세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운동량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나오면 이 단어는 무조건 곱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버려 무조건. 그러면 운동량은 0.1kg/m/s. 단위까지 적어서 연습하세요. 자, 2번 질량 2kg 드론이 서쪽으로 1m/s로 일정하다. 얘는 2kg/m/s. 자, 3번 500g은 밀수시고 0.5kg. 질량은 kg을 쓰고 속도는 m/s를 쓰고 축구공 C가 서쪽으로 10cm는 0.1, 0.5 곱하기 0.1 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0.05kg/ms가 되면서 운동량의 크기가 가장 큰 거는 B지요. B, A, C 순서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 질량이 100g, 100g은 0.1kg이야. 50m/s의 속도로 동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이럴 때 운동량은 얼마인가? 운동량 얼마나? 빨리 하자 그랬지, 빨리. 틀리면 내가 설명해 주면 되고. 왜 날 봐? 빨리 답을 말해주세요, 답을. 5. 그러면 질량이 500g이다. 0.5kg인 녀석은 얼마의 속도로 가야지만 5가 되겠습니까? 답은 10m/s. 질량이 5배인 건 속도가 5분의 1만 되어도 같은 운동량을 가지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죠. 5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2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던 질량이 2kg의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나타낸 것인데 아까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된다? 충격량이다. 면적 구해. 충격량. 면적 구해. FT. 자, 이럴 때 여기 4 곱하기 2 여기까지 전체 더하면 얼마가 되냐 이게. 여기까지 전체는 6. 그치? 여기까지 운동량은 2가 되고 여기까지 운동량은 6이 되니까 몇 배다? 3배가 된다. 속도도 3배가 될 것이고. 자, 일단 여기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더하세요. 전체 여기까지. 면적 전부 구하면 얼마가 돼? 6이 된단 말이야. 이런. 답은 6 뉴턴 초. 자, 6번 풀어볼까? 연습한 거.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인 공이 5m/s 속력으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다. 자, 공이 벽과 충돌할 때 벽이 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가 45라면 튀어나온 속력 V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제 이런 게 학교 시험 문제야. 못한 애들 말해줄까? 못한 애들은 손도 못 대. 잘하는 애들은 식을 적어 일단. 그래서 대입을 해. 그럼 잘하게 돼 있어. 그치? 불러봐 식. 뭐부터 쓸래 얘들아? 내가 그대로 풀어줄게. 너희 말하는 대로. 식 줄줄 불러봐. 읽어도 돼? 에이, 쟤 봐라 저거 봐라. 이 물리 한 과목만 해도 이 사람은 3등급으로 시작한다니까. 큰일 났네 얘는. 자 어떻게 해? 식을 적으라고 해 식을. 그럼 검사이 안 돼 나중에 잘못 틀리면 답이 안 나오면. 자 어떻게 식을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 이 식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줄줄이. 어머 얘들도 참 어떻게 이 공부를 하니 얘들은. 이게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줄줄 적으라고 해 이렇게 식을. 그 다음 대입을 하란 말이야. 충격량이 얼마래? 45. 진짜.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F. 그럼 충돌 시간이 얼마냐? 충돌 시간. 아니네. 없네.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네. 그치? 능. 나중에 운동량, 처음에 운동량. 이것만 하면 되네. 대입하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운동량 얼마야? 빨리 나중에 빨리 해주세요. 답답해요. 아우 답답해. 내가 이게 유치원생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1 애들 데리고서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자 얼마? 여기 나중에 운동량 마이너스 5V.
섭외 운동량 25. 플러스 25 이렇게 넣어야 돼. 이거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얘는. 그 다음에 힘을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오케이? 이 부호를 틀리면은 이 단어는 무조건 틀리고 이 부호가 틀려도 답이 나오는 문제 답이 있어. 오답이 항상 답안지에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해도 선생님 답 나오는데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답을 만들어 놓는 거지. 틀려도 일부러 틀리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해줘. 이거 이항시키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니까 5V는 플러스가 되고, 그렇지?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0이니까 얘는 20은 5V. 그래서 V는 4. 답은 4.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운동량의 부호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은 얘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자, 계속 7번. 자,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 VAB로 운동하다가 충돌하였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학교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합니다. 배우는 학교가 드물어요. 넘어가요. 자, 거기 7번에다가 적으세요. 운동량 보존. 그리고 더하기 운동의 3법칙 적으세요. 운동의 3법칙은 내가 시간 관계상 앞에다는 중력에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대충 이렇게 넘어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숙제 쭉쭉 한번 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재밌습니다. 105초까지 숙제 넘어갈게요. 자, 중단은 정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선택이에요. 풀어보고 어려운 사람만 질문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 관한 얘기예요. 자,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 뭐냐면은 우리 시스템이 뭐냐? 서로 이제 관계를 가지는 걸 지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몇 개만 외워주고 나중에 외우는 다음에 넘어갈 겁니다. 단어는. 자, 우리는 직권, 땅, 직권, 돌멩이, 내부, 멘틀, 해까지 전부 다 직권이라고 부르고 수권 있죠, 수권이 뭐냐면은 바다, 빙하 또는 호수물, 지하수, 개천물, 하천물 이런 거. 그다음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는 기권에 해당해요. 기권. 그러니까 물의 형태가 다양한데 빙하로도 있고 물로도 있고 수증기로도 있고 막 그러거든. 생명체 몸속에 들어있는 물은 그냥 생물권에 들어가 있고 생물권. 이 물이 모든 물들은 전부 다 수권인데 수증기는 기권에 들어가 있고 생물체 안에 몸만 생물권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수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이라고 있어요. 생물권은 나중에 생물에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기권이라고 있어요. 기권. 공기지요, 공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 그 다음에 바깥쪽에 외권이라고 있어요. 외권. 5개의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권은 뭐냐면은 나중에 한번 읽어 들어보시고. 자,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지구 시스템. 지구를 구성하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다 종류만 5가지다. 독수리 오용제 이거 외우시고 나중에는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에너지 보면은 지구의 시스템 구성 요소 암기야. 어떻게 구분하냐? 지진파로 구분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직권 있지? 직권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구분해서 지진파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면은 다른 권이다라고 나누는 것이고, 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올라가면 추워지다가 다시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다가 이렇게 온도 변화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수권도 온도 변화가 아래 일정한 층이 있고 온도가 갑자기 변하는 층이 있고 차가운 채로 일정한 층이 있어서 3가지 층으로 나눠놨다.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은 그냥 이거는 복잡해요. 나중에 따로 배우고. 자, 외권은 지구 태양 에너지의 일부분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지구 이제 서로 권들은 영향을 주고 받아요.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수권에서 큰 쓰나미가 생겼다. 그러면 직권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동물들, 생물계나 또 직권의 모양이 변화를 준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화산 활동이 생기게 되면은 직권에서 화산이 생겼지만 여기서 이 대기권 쪽으로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 수증기가 나가게 되면서 주변에 좀 공기의 조성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서로 권과 권들은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자, 기권에서 물이 내렸다. 수증기에서 물이 막 이게 기권에서 물이 내려갔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 직권과 생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각 권들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인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이것도. 이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자, 114쪽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볼게요. 지구 시스템. 자, 지구 시스템 로그인. 지구 시스템이 뭘까요? 방금 했는데 이게 중요한 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지민, 지구 시스템. 독실 오형제. 그게 지구 시스템이야. 그럼 여기 지구 시스템에서 쓰는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야. 그 에너지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 지구와 달 사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인력 이런 것들 중력 에너지도 있다. 이 에너지 양이 중요한데요. 먼저 적어보세요. 양 순서만 외우면 돼. 숫자 외우지 말고 가장 많은 게 태양 에너지,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가 중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라고 불러. 자, 그다음에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들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121쪽 직권의 변화. 여기가 중요해. 직권의 변화. 이제 1학기의 기말고사 범위거든. 이게. 그래서 이 직권의 변화가 뭐냐?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지구의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직권의 변화가 1학기 기말고사 지구학 범위예요. 1학기 중간고사 지구학 범위는 빅뱅과 무거운 생성이 1학기 지구학 시험범위고 1학기 기말고사 범위는 요 단원이에요.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직권이 뭐냐, 어떻게 변해가냐. 직권은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단어를 몇 개 외워야 되는데 이 통합과학에서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수업 내용이 조금은 어려워. 중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는 단어 자체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단어를 몰라도 그냥 내용 이해가 돼. 그 단어를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고등학교 가자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단어로 뭔가 할 거란 말이야. 그 단어를 따로 설명하진 않아. 그러니까 단어 뜻을 모른 채로 수업을 들으면 좀 어려워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랑은 달라. 강합성, 그럼 강합성이 뭔지 계속 가르친단 말이야. 막 이렇게. 근데 통합과학은 그냥 강합성에서 뭐 어떻게 이미 강합성을 알고 있어야 돼. 얘는 강합성이 뭔지를.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과학의 차이점이야. 오케이? 중학교 과학은 그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고 고등학교 과학은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단어를 가지고 이제 뭔가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그 단어의 뜻을 계속 몇 시간 동안 설명해 주겠지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이 수업을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면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 안 하잖아. 그럼 안 돼. 모르면 내가 너희가 책을 뒤지면 몇 시간 걸릴 거를 난 10초 만에 내가 해줄 수 있어. 정확하게. 이 단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그거는 이런 뜻이야. 딱 그게 돼요. 근데 질문을 안 해. 왜 그래요? 누가 욕할까봐? 다 해줄까봐? 내가 다 해줄까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걸 내가 너 어떻게 알아? 학생마다 들어있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다 알아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면 진도는 언제 나가?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도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에휴 나한테 맞춰서 해주겠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참 이건 참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모르면 나 질문하란 말이야. 알겠어? 자, 지각 변동이 뭐예요? 빨리 하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 나는 뭐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자니. 지각 변동이 뭐야? 지각 변동. 지그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지각 변동이 없는 건데 갑자기 땅이 흔들린다. 지진이라고 불러요. 또 화산 활동이 생기는 걸 지각 변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오케이? 지진은 어떤 경우 생기냐면은 뭐 부딪힐 때나 떨어질 때, 비껴나갈 때, 딱딱한 것들이 부딪힐 때, 물렁물렁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딱딱한 것들이 부딪히면 지진이 막 울림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약한 진동이지만 지구에 있는 지구한테는 우리가 막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돌멩이 2개 갖다가 땅 하면 땅 하고 떨어지잖아? 아주 조금 떨리겠지? 그 표면이 딱딱하니까. 근데 우리 거기 있는 개미한테는 조금 진동이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지구가 워낙 크니까 지각과 지각이 이렇게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비벼지면 딱딱한 것들이 약간
진동이 생기는데 우리한테는 크게 느껴집니다.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불러요. 가끔 가다가 용암이 지표면을 뚫고 올라올 때 막 약간 떨리거든. 우리한테 크게 느껴지고 그런 걸 지진이라고 부르고 용암이 흘러나오면 무조건 약간 땅 흔들리게 돼 있어. 이 용암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런 것들을 지각변동, 지진과 화산 활동을 더해서 지각변동이라고 불러요. 자, 외울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지각변동은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서 안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구학자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징적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생기는 것들을 점으로 찍어봤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지진이 생기는 것들을 점으로 찍으면은 지진 생기는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끊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게 선 모양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꼭 연결돼 있어. 이렇게 지진대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연결돼 있어. 지구상에서 이런 걸 지진대라고 부릅니다. 지진대. 근데 화산이 생기는 점들을 보게 되면은 그 화산이 생기는 건 지진대랑 다르게 그냥 여기저기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산대는 지진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합으로 따지면 포함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화산이 생기면 반드시 지진이 생긴다. OX. 이 집합이 중학교 2학년 때 이것도 안 돼. 화산이 생기면 반드시 지진이 생긴다. OX. O. 지진이 생기면 반드시 화산이 생긴다. 그렇지. 이거 집합 관계를 모르면 또 이거 나 얘를 원래 다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놀랬네. 다음 주부터는 나 지민으로 설명한다. 이거 운동형 충격이나 다른 반에. 너 수업하는데 또 이제 지나가다가 막 충격받지 마. 1년 동안 지민이야 이제. 자, 넘어가 볼게요. 지각변동 들어갈게요. 화산활동, 지진, 습곡산맥 형성, 대륙이동 등인데요. 공통점은 지진이 생기거나 화산이 생긴다. 자, 에너지 흐름과 지각변동. 에너지 때 어떤 지구 내부의 에너지, 멘틀 대류 에너지가 전달돼서 이게 지각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변동대 볼까요? 화산대 밑줄. 화산 활동이 연결된 점은 그냥 연결해 놓은 거예요. 지진 때 지진이 발생하는 것들을 연결한 겁니다. 자,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하는데요. 화산 활동과 지진은 대부분 판 경계에서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배울 거니까. 자, 이때 화산대와 지진대 차이점을 알아야 돼. 화산이 생기면 반드시 지진이 생기지만 지진이 생긴다고 반드시 화산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거든. 기억력 디귿 중에서. 근데 평소에 내가 물어봐 주는 게 그걸 잘 기억했다가 이 단원에서 꼭 적어가거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듣고 말더란 얘기지. 그리고 나중에 꼭 와서 질문하더란 얘기지. 무슨 뜻인지. 그럼 나는 다 해줬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거 하지 마. 안 한 건 없어. 너희가 까먹거나 안 적어간 거야. 안 하진 않아 절대로. 나 양심상. 오케이? 정말 학교 문제를 분석해보고 자주 나왔던 거 이런 거는 빠짐없이 설명을 해주는데 단지 너희가 빼놓고 안 적어갔을 뿐이지 선생님이 절대로 안 하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두고 정말 녹화된 거 봐봐. 돌려보면 다 있어. 너희가 그냥 주의 있게 안 듣고 필기 안 했을 뿐이야. 정말 나중에 궁금하면 내가 그 녹화한 거 시간 있잖아. 다 보여줄게. 그 다음에 자, 화산대와 지진대 분포 볼까요? 왼쪽에 보자. 화산대 빨간색 점이에요. 오른쪽 보세요. 지진대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그렇죠? 지진대가 훨씬 많고요. 그 안에 화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 구조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판 구조로부터 배울 거고요. 적어놓을까요? 판 구조로 거기부터 다음 이거 못해. 시간이 1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생물 파트를 우리가 3분의 1 정도를 끝내줘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물을 한꺼번에 1, 2, 3 파트를 끝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뒤처지고 있거든. 이게 내가 3개월 과정으로 만든 말인데 천천히 하면 4개월 걸려. 학교 중간고사 되면 어떡하냐고. 그치? 1년 동안 배울래 이걸? 아니면 1학기 과정만 나가? 천천히? 안 그러면 이게 2월 달까지 1학기 기말고사 과정까지 충분히 끝날 수는 있어요. 천천히 해서. 그래서 머릿속에 늘 시간 주면서 하면. 그런데 2학기 과정까지 중요한 파트는 전부 다 한번 훑어보려고 계획했던 반이었고 그게 3월달 말까지 끝나는데요. 필요 없는 파트 몇 개가 있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학교 수업만 듣고 프린트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어려움이 없는 단원들이 있어. 어려움 그런 것들 다 하면은 정작 중요한 걸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3개월 코스를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나가고 시험 대비 해줄까? 1학기 중간고사? 아니면 전체 1년치 과정 끝나고 학교 중간고사 대비 들어갈까? 뭐 장단점이 있긴 있어. 루기는 어떻게 생각해? 전체까지요. 오케이. 한번 훑어보고 그러면 필요한 거는 일단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필요 없는 거는 학교 문제 나오긴 나오는데 충분히 들어도 큰 실수가 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 단원들은 짚어줄 게 없는 것들을 좀 넘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1학기 과정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중력, 그 다음에 여기 운동 충돌 안전 이게 거의 대부분 성적에 영향을 줘요. 두 번째는 빅뱅부터 시작해서 주기율표까지 빅뱅을 또 못 외워 제대로 못 외워. 이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내부가 아니라 바깥쪽에서만 그게 어려워? 그거 외우는 게? 초이스 폭발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그치? 꼭 틀린다? 정말 학교 그렇게 수십 번 얘기해도 정작 학교에서는 그냥 그래서 물어봤어. 너 근데 몰라서 틀린 거니? 아니요. 글자가 잘못 보인대. 이게 평소에 공부를 해가지고 틀린 문장을 공부했던 문장으로 잘못 읽고 끝나고 나서 알았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공부 얘들아 공부를 할 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미안한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틀리지 않을 정도만 하세요. 이게 문장을 평소에 봤던 문장으로 쭉 읽히더래 이게. 두 번을 만났는데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난 그 얘기 듣고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구나. 통합과학에서 1, 2등급 못 많은 애들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혼동을 주는 문구가 너무나 많아 이게. 그래서 한번 시험지 갖고 와봐. 그런데 내가 봐도 혼동할 수 있겠더라 이게. 그래서 뭐라고는 안 해. 통합과학은 제일 쉬운 거 물화생지 뭐 2학년 과학은 쉬운데 통합과학은 그 표현이 참 애매모호해가지고 잘못 들으면은 공부했던 걸로 착각을 일으키는 문장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실수 없이 많이 틀려봐야 돼. 틀려봐야지만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 육실이 생기는 거지. 공부 막 했다고 1등은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이 과학은 틀려보고 남들이 틀릴 수 있는 거를 나는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남들처럼 똑같이 틀리면 같은 등급이 되는 거고 남들이 틀리는 거를 안 틀리면 더 높아지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많이 틀려봐야 되고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 여기 프린트에 보면은 이 학교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프린트 있잖아. 시간 나면은 꼭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 대비 들어갈 때 내가 충분히 풀어주는데 고난도 문제 넣어서 풀어주는데 지금 이게 학교 이제 문제 다음 시간에 얘들아 여기 판 구조로 요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부한 게 내가 저거 물리 파트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다른 애들은 한 타임 한 번 수업에 2개 챕터를 끝나는데 물리 파트는 한 시간 2시간 동안 두 파트를 안 끝내고 하나씩 끝냈기 때문에 많이 내가 시간 투자를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속도의 방향을 몰라가지고 그래도 헤매고 있다면 뭐 이게 다 뭐 뻘짓이 되겠지. 주의한 점은 꼭 그때 알아두시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이 물리에서는 나오는 문제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이 다른 과목들은 다 외우는 건데 물리 같은 경우는 식을 서술해야 돼. 적어서 알겠지? 우리말로 그래야지 좋은 점수가 나온다. 완전 다음 주에 볼게요.